안녕하세요. 마음으로 그리는 세상 마음새TV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가을의 향기가 너무 좋지요.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이 가을을 오래도록 느끼고 싶습니다. 저는 가을이어서 머리 스타일을 한번 바꿔봤어요. 네, 한번 잘랐는데요. 또 기분이 새롭습니다. 오늘 같이 볼 책은 여자의 지혜가 위기를 극복한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작가 우이 미치코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자신의 이름을 흉내낸 우이찌 마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4장 끊임없는 자기개발. 요즘 세상은 급속도로 변해가죠. 그런데 결혼하고 주부의 자리에 정착한 사람들, 아이는 어느 정도 키웠는데 뭔가 할 수 없을까 하고 둘러보아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할 때,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회 복귀는 언제라도 오케이. 차를 운전할 때 시동을 걸자마자 즉시 차를 운행하면 차에 무리가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가열된 후에 달려나가면 하루 종일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차를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무렵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기분이 처질 때는 언제 어디서나 맨손 체조를 하십시오. 어느 미용실에서 아침 체조를 하는 것을 작가가 보았대요. 직원 전원이 나와서 하나, 둘, 셋, 넷 구령을 붙이면서 5보나 6보 가서 유턴해서 돌아옵니다. 1, 2분 하면 잠이 덜 깬 얼굴을 하고 있던 사람도 야무지게 긴장되어서 동작이 매우 가벼워진대요. 그리고 구령도 힘차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 빠른 리듬이 그대로 일의 리듬에 연결이 된대요. 샴푸할 때도 썬팅해도 가게 전체가 이 빠른 리듬으로 밝아지게 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전에는 오후 1~2시경이면 피곤해졌지만 이런 아침 체조를 하고 나서부터는 저녁까지 상쾌한 기분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체조, 몸의 움직임, 이것이 처진 기분을 개선하는 거죠. 집안일을 할 때는 슬리퍼를 신지 않는다. 회사에서 주부를 채용하는 경우 보통 걷는 법과 목소리 내는 법에 중점을 두어서 본다고 합니다. 사람을 뽑을 때는 절도 있고 품위 있게 걷는 사람을 우선으로 뽑으며 그 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일거리를 맡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언제나 늘 슬리퍼를 신고 있던 사람은 걷는 방법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허리를 떨어뜨리고 발을 질질 끌듯이 하여 걷는 버릇이 몸에 붙어버려서 무심코 부엌 냄새를 피우게 된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액티브하고 행동력 있는 여성은 발이 빠르다 라는 것이 이미 통용되고 있는 상식이라고 해요. 가사일도 능숙하다고 인정받는다. 당신도 중강국의 신발을 신고 부엌일을 해보면 어떨까요?
외국 영화의 주부라도 된 듯이 일이 더욱더 능률이 오르게 될 것입니다. 중강굽이 안 된다면 샌들이나 발레 스즈도 괜찮습니다. 스트레칭 체조를 하는 기분으로 가사를 돌보고, 아무것도 신을 것이 없다면 차라리 맨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슬리퍼보다는 오히려 좋아요. 집안에서도 힙업에 주의하고 움직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전신 거울을 이용하여 남자의 시선을 의식하는 훈련을 하라. 이게 뭐죠? 여자는 이성에게 보여지는 것에 의해 아름다워집니다. 전철 안에서도 쇼핑하는 도중에도 참 이쁘다라는 시선과 마주치면 미인이 되고픈 의욕이 생기지요. 가슴도 힙도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눈빛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이럴 땐 전신 거울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선정하여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단, 냉정한 남자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자는 거울에서 몇 번이나 딴 사람같이 변하게 됩니다. 전신 거울을 목욕탕에 설치한 사람이 있는데 뚱뚱한 배가 날씬하게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드가 되어서 옆모습을 거울에 비춰보고 힘을 빼고 있으면 비치는 것은 뚱보, 숨을 죽이고 배를 움츠리면 한순간은 날씬한 미인으로 젊었을 때의 체형이 되살아나죠. 더 손톱끝을 세워서 엉덩이를 올려봅니다. 이 불룩한 배를 가진 여성이 말하기를 중년 여자 하반신과 배가 부른 것은 사랑받는 횟수가 적어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고 있을 때는 배를 움츠리기도 하고 내밀기도 하여 꽤 운동이 됩니다. 가장 미용에 좋은 것은 그것이죠. 사랑받지 못하면 배가 축축축 내려가고 지방의 축적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목욕탕의 거울 앞에서 뚱뚱한 겹살을 접어넣는 체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신 거울은 우리 몸의 전신의 2분의 1 크기면 우리 몸 전체를 비출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신 거울에 자주 자기 몸을 비춰보세요. 그러면 날씬하고 더 예쁜 몸매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운전은 여성에게 도움을 주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운동신경이 좀 둔하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십몇 년이 넘었는데도 조심조심 하거든요. 운전을 하면 여성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요? 첫째, 사물을 보는 방법이 객관적이 된다. 우리가 주차를 할 때 좁은 차 한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여기에 주차를 할 때 정말 저는 여러 번 넣었다 뺐다 해서 이렇게 집어 넣었어요. 과거에는 더 많이. 그러려면 이제 오차, 5cm 이하의 정밀도로 눈대중을 하지 않고는 좁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른 판단과 정확한 눈대중이 필요하고 물건 보는 능력을 키운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시야가 넓어진다. 운전 중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주안점은
주변을 얼마나 잘 파악하는지에 달려있지요. 주변을 얼마나 잘 파악하는지에 달려있지요. 앞도, 뒤도, 옆도, 또 훨씬 저쪽도 훤히 보고 어떤 사고가 돌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빨리 발견하고 판단을 해야 돼요. 평상시 이 노력이 하나의 사태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고 동시에 관련 사항도 넓게 파악하는 능력을 키워준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감정의 제어와 통제가 잘 된다. 화가 나 있다고 해서 난폭한 운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겠죠. 우리 목숨은 한 개뿐인데 말이죠. 어떤 슬픔이 있을 때나 불쾌할 때도 자신을 억제하며 핸들을 잡아야 하는 이성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의 제어와 통제가 잘 됩니다. 네 번째, 몇 개나 되는 일을 동시에 진행시킬 수 있게 된다. 그 여성의 결점은 하나의 일에 집중하면 다른 것에 소홀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초보자는 다소 힘들고 어려운 비탈길 출발의 경우 앞과 좌우를 보고 또 뒤로 놓고 또 엑셀을 밟아가면서 부릉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런 고개를 하지 않으면 뒤에 서 있는 차에 부딪히게 되죠. 이와 같은 훈련은 맞벌이 주부에게는 안성맞춤입니다. 가사, 육아, 남편 내조, 이웃과의 사교, 시댁과의 관계, 자동차 운전처럼 모든 것이 동시 진행 사항이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의타심이 없어진다. 핸들을 잡으면 의지하게 되는 것은 자신뿐입니다. 확실히 멈춰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라는 것은 곤란해요. 타인의 힘을 빌리려는 습성이 적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좋은 것은 차의 성능과 운전자의 심리를 알 수 있다는 거지요. 도로 한가운데서 서서 이야기하거나 횡단보도에서 급하게 뛰어나오거나 하지 않게 되고 사고를 당할 위험도 적어집니다. 이제 객관적인 사물을 보는 방법, 넓은 시야, 감정의 조절, 동시 진행법, 그리고 의타심의 소멸 등 이런 것들이 책임감에 연결시켜 줍니다. 즉, 회사나 조직 내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조건과 합일치가 됩니다. 운전은 여성에게 이런 많은 도움들을 주고 있었네요. 정보 수집 훈련, 신발의 정돈이나 그릇을 내는 방법으로 주부의 성격을 읽는다고 합니다. 뜨끔하네요. 현관 앞을 보면 그 가정을 알 수 있다. 신발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다. 그 중에는 뒤집어져 있는 것도 있다. 이 집의 주부는 느긋한 성격입니다. 말만 잘하면 무엇이라도 다 사줍니다. 단정치 못한 점이 있어서 지불하는 면에서 말썽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은행, 자동이체로 해두어야 안심을 합니다. 자신이 나가서 지불하는 타입은 아니며 약속도 갑자기 취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관의 구두가 한 켤레도 없고 말끔히 정리하여 먼지가 하나도 없다. 이 집의 주부는 어떤 성격일까요? 신경질적입니다.
말이 많아 성가시다. 약속을 어기면 2번 다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값에 대해서도 일일이 따지기 때문에 요주의 인물이다. 3번째, 전업주부이면서 언제나 밖에서 식사를 한다. 요즘 바쁘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낭비벽이 있는 타입. 능력 이상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경제적으로 파탄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씻기는 가볍게 씻어낸다. 어느 정도 지적인 사람이 많고요. 상식이 풍부한 타입입니다. 음식 찌꺼기는 더러운 채로 깨진 그릇, 담뱃재 등과 함께 던져 넣는다. 깔끔치 못한 것을 그냥 지나치며 상식도 없는 타입입니다. 거래 상대로는 최악의 유형입니다. 이렇게 신발의 정돈이나 그릇 내는 방법으로 그 주부의 성격을 읽는다고 합니다. 8장 지혜로운 여성의 자기 연출. 당신은 혹시 컬러 TV 화면을 자세히 확대경으로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확대를 해보면은 거기에는 적색, 청색, 녹색의 아름다운 물방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삼원색입니다. 이 3색의 조화가 어느 때는 연예인의 얼굴이 되기도 하고 동물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맛있는 요리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감정도 3개의 호르몬의 조화로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삼원색입니다. 우리 마음의 삼원색, 불안의 호르몬이 있어요. 이것을 아드레날린이라고 하고요. 분노의 호르몬, 놀아드레날린, 또 쾌감의 호르몬, 엔돌핀, 이렇게 마음의 삼원색이 있습니다. 한쪽이 월등히 많이 분비되기도 하면서 인간은 즐거운 마음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를 느끼기도 하며 때로는 쾌감을 강렬하게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생활 방식을 하고 싶을 때는 마음을 열고 밝은 색상으로 자신을 연출하고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때는 다부지고 확실한 복장으로 자신을 연출합니다. 또 휴식이 필요할 때는 한가하고 솔직한 자신으로 가꾸어야 할 것이고 시간과 공간 및 상황에 따라 오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연출해 보십시오. 203조 사랑스러운 미소. 언제나 환영받는 밝은 미소. 언제나 환영받는 밝은 미소. 스페인 출신의 인기 가수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영화 부시맨으로 일약 문명사회의 인기인이 된 니카우. 게다가 아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가수 김건모. 이분들의 이 3명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웃는 얼굴의 깊이입니다. 웃는 얼굴이 인간관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당신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작가는 웃는 얼굴의 역할에 흥미를 갖고 여러 해 동안 연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인 너그럽게 웃는 얼굴에 대하여 설명을 할 건데요.
너그러운 웃음, 즉 상대방을 받아들여 나는 당신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얼굴입니다.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웃는 얼굴을 나는 3분짜리, 5분짜리, 7분짜리, 10분짜리, 만점짜리라는 5단계로 나누어 봤습니다. 훌리오, 니카우, 김건모 이 3사람은 모두 7분짜리의 웃는 얼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7분짜리 웃는 얼굴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턱을 조금 잡아당긴다. 눈 밑은 충분히 내리고 희미하게 치켜뜬다. 입술을 약간 올려서 윗니빨을 확실하게 보인다. 그리고 눈의 주위의 근육을 융기시킨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애교 있는 얼굴이 되어서 상대방의 경계심을 완화시키게 된다. 왜 그런가 분석해 보았습니다. 턱을 약간 당기면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방을 높인다는 신호이고요. 입의 양끝을 들어 올려 이빨을 보이게 한다는 것은 눈 쪽의 얼굴 근육이 한 곳으로 모아져 눈이 상냥한 주름으로 둘러싸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호감의 신호가 됩니다. 이렇게 웃는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사람은 상대방이 자기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으며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한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당신에게도 이 7분짜리 웃음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상대방에게 호의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깊은 웃음을 자아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연습 뒤에는 항상 밝고 온화한 당신의 이미지가 주변 사람들의 뇌리에 항상 스치게 될 것입니다. 7분짜리 웃음. 턱은 약간 내리고 또 눈은 살짝 치켜지며 또 눈이 상냥한 주름으로 둘러싸이기. 7분간 웃어주기. 이렇게 자꾸 해봐야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눈가주름이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많이 웃으니까 확실히 눈가주름이 많이 생기긴 하는데 이 주름은 아주 예쁜 주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한 멋진 연출. 상대방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대화법. 예를 들어서 창극, 마당극, 뮤지컬 등의 경우에는 음악, 효과음, 장단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지요. 또 다소 대사가 재미없거나 줄거리가 파악되지 않아도 관객은 쉽게 극중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대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성어와 의태어를 잘 사용하면 내용이 다소 빈약해도 대화의 묘미와 표정, 긴장감 등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의성어와 의태어는 효과음과 배경음악과 같은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듣고 있는 사람을 실증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설득력도 생깁니다. 의성어와 의태어는 종류에 따라 어떤 일정한 느낌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건조한 느낌이라든지 젖은 느낌, 가벼운 느낌 따위입니다.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해서 멋진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미묘한 뉘앙스, 음이나 소리를 함축적으로 실은 의성어와 의태어는 청각을 인상적으로 자극하여 회화의 매력과 재미를 더하게 해줍니다. 특히 부담 없는 장소에서 회화체로 다양하게 사용하면 더
더 효과적입니다. 자신의 향기를 체크하라. 향기로 알 수 있는 마음의 거리. 에드워드 홀이라는 미국의 인류학자는 인간관계를 접근하는 거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70cm 경우는 친한 친구 사이로 일반적인 대화를 하거나 의논을 하거나 하는 거리입니다. 70cm라는 것은 한 손을 뻗은 정도를 말하지요. 근데 그보다 더 가까운 경우는 친밀거리라고 하는데 연인 사이는 한 45cm 내외일 때의 친밀한 관계라고 합니다. 고고 시절 때 이가 어금니에 충치가 생겼는데 부모님께 말씀을 못 드리고 치과는 무서운 곳으로 인식이 되어서 참고 참았는데 이게 많이 충치가 이제 번져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껌을 물고 있거나 또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때 입을 살짝 가리고 하거나 약간 몸을 뒤로 빼서 하거나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이제 그걸 의식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남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고 또 상대방은 제가 나를 싫어하나 하고 여길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 향기 때문에 마음의 거리가 생겼습니다. 네, 그러지 않도록 충치 관리 또 이제 또 암냄새가 나는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하기 힘들거든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의학적인 도움을 받고 조금 더 친밀한 가까운 사이 70cm 이내에서 대화를 하면 마음의 거리도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반짝이는 눈은 적극적인 사고를 창출한다. 머리띠의 연출로 10년을 더 젊게 살 수 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죠? 네, 머리띠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어주면 이게 눈꼬리가 좀 올라가죠. 예. 그러면서 눈을 크게 떠보고 의욕적인 얼굴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또 이렇게 위로 이렇게 묶어주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관자놀이의 쭉뜨근에 걸쳐 자극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인간은 의욕이 솟아난다고 해요. 그래서 타인에게도 젊고 싱싱한 기가 있는 듯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도 싱싱한 기가 딱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눈빛을 반짝이면 운이 따른다. 와, 눈빛을 반짝이면 운이 따른다. 어떤 어려운 일을 부탁받았다고 합시다. 그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평범하게 대답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눈꼬리에 힘을 주고 네, 알겠습니다 한다면 든든한 마음이 생겨 부탁한 쪽은 안심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 도중에 의문이 생겨 가르침을 청해도 상대방은 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으므로 친절하게 지도해 줄 것입니다. 평가도 좋아지고 일거양득입니다. 이번이야말로 꼭 이겨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 나도 이런 얼굴, 이런 눈을 사용하기로 합시다.
50세에 가까워지면 얼굴의 근육이 점점 밑으로 늘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윗눈썹을 바짝 올리는 듯한 기분으로 눈을 뜨고 입꼬리를 들어 올려서 방긋 웃으면 10살에서 15살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네,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런가요? 얼굴 근육을 들어 올렸을 때 감각이 정신을 새롭게 하여서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게 보일 수 있습니다. 윗눈썹을 들어 올리는 기분으로 입꼬리를 들어 올려서 방긋방긋 웃어주면 10살은 젊어 보입니다. 계속 그렇게 해봐야겠네요. 행운을 불러들이는 행동, 행운을 몰고 다니는 사람. 행운 있는 사람 옆에 있고 싶죠. 그녀는 자신이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도 여간해서 그것을 내색하지 않는데요. 그럴 때마다 그녀는 더욱 밝고 생글생글한 웃음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녀의 몸은 더욱 활기를 띈대요. 상반신이 매우 크고 육중하여 보통으로 걸어도 씩씩하게 보이지만 성격적으로도 밝아 사람들은 그녀와 함께 일하면서 즐거워진다고 합니다. 그녀가 가진 밝은 리듬감, 새벽을 여는 기운과 같은 것에 끌어들여 주위 사람의 기분도 밝아진대요. 그래서 모두가 마음을 합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 동료 탤런트는 그녀와 일하면 어딘지 모르게 운이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하고 말을 합니다. 당신 자신이 머리로 느끼기 전에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목도 쭉 뻗고 또 본인보다는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더 알아냅니다. 당신의 리듬감과 눈의 광채, 발걸음 등에서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만일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당신 주변으로 사람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프로듀서들이 드라마의 주인공을 캐스팅할 때도 그들은 아주 난처한 일이 없는 한 운이 좋은 탤런트나 운이 좋아지고 있는 탤런트를 발탁한다고 합니다. 운이 좋아지는 법, 밝고 생글생글한 웃음을 띠고 더욱더 활기차게 생활하면 있는 우울감이 떠나고 밝아지고 즐거워진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같이 이렇게 해보시게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로 모이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